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혜주입니다. 벌써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고 2025년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되는데요.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20번째를 맞은 행사로 한 해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다양한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발굴하고 향후 공공부문에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첫째,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인재혁신, 둘째, 업무 몰입을 위한 근무혁신, 셋째, 능력 중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혁신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했고 73개 기관에서 총 122건의 사례가 제출됐는데요. 제출된 사례들에 대해 엄정한 예선 심사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될 본선 진출 사례 9건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앞서 설명드린 3개 분야별로 기관별 발표자와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발표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회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위원분들의 심사 점수와 국민심사단, 청년 공직자 여러분의 온라인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1번,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2번, 중요도와 난이도, 3번, 효과성, 4번, 확산 가능성, 5번, 발표 완성도입니다. 순위별 훈격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을 한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며 모든 발표 기관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또는 인사혁신처장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각 구성원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들이 추진해온 사례를 직접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진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재혁신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식재산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양환경공단 이렇게 세 곳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황예지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재육성팀장 정용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인재경영처 박태성입니다. 네, 요즘 모든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역시 인공지능과의 접목인데요. 오늘 인재혁신 분야에서도 지식재산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처 사례를 여쭤보면요. 인공지능에 대한 특허 심사를 위한 전문가 채용, 양성 등이 눈에 띄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특허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 특허 건수는 2023년 기준 6만 5천여 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20%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7,400여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례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례예요. 전 직원의 AI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인 교육 체계가 돋보이는데 실제 업무에서도 좀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네, 저희 공단에서는 이번 AI 캠퍼스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 400명 교육생을 수료를 했으며 전 직원 역량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 분야에 걸쳐서 업무 자동화, AI 기반 공문서 작성, 엑셀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자동화 분야는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례들인데 마지막 해양환경공단의 사례는 조금 달라요. 공단 최초로 여성 항해사를 채용한 사례인데요. 그간 여성 선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두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 요인인데요. 해양 산업에서 1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그 여성이 배를 타면 불길하다는 편견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내부 요인인데 아직 조직에서 여성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기관의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처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인공지능은 좀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화하는 분야다 보니까 심사하기도 좀 어려울 듯해요.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지식재산처에서는 기관 주도로 직급별, 직무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처 내에서 업무 노하우 공유를 위해서 AI 활용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노력들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용훈 팀장님, 올해 진행된 AI 교육 이후에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금년도 AI 교육은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26년도에는 저희 정책 수혜자인 소상공인의 대상으로 교육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각 지역 거점 대학과 협약을 통해서 지역별 소상공인들에게 AI 교육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환경공단 박태성 과장님인데요. 여성 선언이 좀 확대되는 추세인가 봐요. 이런 확대 현상에 따라서 공단 내부의 조직 문화가 또 변화할 것 같은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여성 선원들은 그 조직에 잘 적응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남성 중심 문화에서 탈피하여 조직 문화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채용된 여성 선원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그 청년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 발전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여성 선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면서 업무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공공부문 내 구성원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고 또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재혁신 분야의 우수기관 3곳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각각 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발표로 준비하셨거든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황예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인재혁신 전략인 지식재산 종합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AI는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 소울푸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전 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도 역시 인공지능 특허 출원 확대에 대응하여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고품질 특허 심사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재처의 이러한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주무관님, 융복합 기술 심사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20초 안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융복합기술심사국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는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바이오,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등의 융복합 신기술을 심사하는 국입니다. 저희 심사하는 3분께서 협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여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엊그제 촬영한 것 같죠? 벌써 4년 전 영상입니다. 구 특허청 현 지식재산처는 최신 기술 특허 출원 확대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재처는 이에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내린 답안은 모 기업의 모토처럼 사람이 미래란 것입니다. AI를 개발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사람이란 문제의식 하에 지식재산처는 조직과 인력의 AI 역량 혁신을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이렇게 3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조직 인사 분야입니다. 융복합 기술 심사국에 이어 2023년 전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술 심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지난 3년간 첨단 기술 분야 민간 전문가를 165명 채용하였습니다. 인재 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재 개발 분야입니다.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우수한 인재들이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직급별, 직무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회, 세미나 등이 눈에 띄는데요. 마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처럼 다양한 경력과 학력을 가진 직원들이 세미나,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점은 지재처만의 자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을 뒷받침할 법제도 구축 역시 필수적입니다. AI 시대 지식재산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AI 기본법인 산업재산정보법을 작년 8월에 제정한 이후에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본격적으로 특허 심사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 패키지 구축까지만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민간 분야에서도 희소한 AI 전문가 채용은 공공 분야 전체 과제라 할 수 있겠으며 AI의 발명가 인정 여부 등 특허 분야만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재처는 이러한 난제들을 정부가 제시한 민관 원팀 전략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 패키지 구축에 따른 주요 성과입니다. AI 전문 인력 수급은 전 정부적 과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지식재산처에는 특허 심사관 41명, 시스템 개발자 1명, 총 42명의 AI 전문 인력이 근무 중입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분야 특허 우선 심사를 통해서 타 기술 분야 대비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을 약 14개월가량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재처의 이러한 노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여러 성과들 중에서도 특히 중동 지역에 한국 특허 심사 시스템을 유상으로 수출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카타르와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및 목표입니다. 지식재산처는 AI 민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채용함은 물론 전 직원의 AI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조직 및 인재 혁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엊그제 실시한 AI 교육 현장과 직원들의 인터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년 전이면서 인간이 이제 AI에게 지배를 당하겠구나 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같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창작, 아이디에이션, 그죠? 기획서 쓰고 이런 업무들이잖아요. 저희 지식재산처에서는 기관주도 학습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연구 모임, 세미나 등을 통해서 전 직원의 AI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AI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 지식재산처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교육 새롭고 재밌었고 오늘 배운 내용을 심사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AI가 이끄는 미래 지식재산처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단 맞춤형 AI 양성 프로젝트 세마스 AI 캠퍼스 발표를 맡게 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용훈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공단은 1천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성장,
제기, 디지털화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 전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인재 혁신이 필요했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아나운서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공단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AI 캠퍼스의 우수 성과물 중 하나인 AI 사내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재난 사태가 저희 공단이 인재 혁신이 필요로 하게 된 계기입니다. 재난지원금 60조 원을 집행하면서 직원 1인당 집행액은 30억에서 40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수는 1,000만 명에 육박하며 기관 지원 예산은 최근 5년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인력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1인당 소상공인 10,0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직원 내부 수요를 바탕으로 공단 맞춤형 세마스 AI 캠퍼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크게 3가지, 교육 참여의 부담, 인프라 부족, 전문가의 확보에 큰 3가지 장애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극복했습니다. 보직자 우선 교육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편의성을 증대했습니다. 또한 지역 거점 대학과 협력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연구진, 교수진들과 함께 협약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축했습니다. 그리하여 AI 세마스 캠퍼스는 수준 진단, 기초교육, 심화교육, 성과 발굴 총 4단계로 설계됐습니다. 수준 진단입니다. 직원들의 AI 활용 도입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시행했고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수준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I 활용 역량이 대체로 낮은 편으로 교육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함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 AI 툴 40여 가지를 실습과 이론을 통해 진행을 했고요. 4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만족도 또한 역대 교육 중 최고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공단의 직무 120가지를 대학 교수와 분석을 했고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는 6가지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AI 기반 공문서 작성은 충남대, 업무 가이드 자동화 덕성여대, 엑셀 자동화 카이스트 등 1:1 수준 높은 교육을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차수별 한 달 과정으로 과제별 심층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220명의 수료생 그리고 200여 개의 성과물을 도출했습니다. 네, 업무에 더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과물 200여 개의 예선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자 10팀을 선발하고 성과 경연 대회를 개최하여 직무를 여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AI 정책 자금 상담봇 챗봇 그리고 나의 사건 검색 크롤링 등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마스 AI 캠퍼스가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실무 도입과 두 번째, AI 핵심 인재 육성, 세 번째, 지역 상세 기반 마련, 그리고 홍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처럼 직원 2명을 모델링화하여 24시간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및 활용케 했습니다. 두 번째, 공단 채무자는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회생 파산 서류는 연간 1.5만 건, 직원 1명당 하루에 50건, 3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엑셀 자동화를 통해 단 9분, 95%의 업무 효율화를 이뤘습니다. 감사 출장 업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2일 동안 수기로 작성되던 업무가 단 2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나하나가 직원들의
실전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성장했습니다. AI 수료생들을 부서별로 AI 담당자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그중 우수자들을 AI 사내 강사로 양성하여 내부 외부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AI 교육의 자격증 그리고 파이썬 교육 등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직 혁신을 주도할 공단 AX 컨트롤 타워 AI 본부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과 협력한 공공형 AI 훈련과정 개발로 지역 협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 세마스 AI 캠퍼스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육의 높은 성과와 교육을 확인한 기관들은 26년도에 AI 교육을 시작합니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 민간, 학, 단체, 협약을 통해 매출을 돕는 똑똑한 도우미 AI 활용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추진하려고 시범 교육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얘기입니다. 저희 기관은 AI에 두려워하지 않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거점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AI 기술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세마스 AI 캠퍼스 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공직사회는 디지털로 혁신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위치한 대전 지족동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나와테이블 대표 박현숙입니다. 저는 평소에 소진공 챗봇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자영업자다 보니 일을 마치고 나면 다들 퇴근 시간이라 상담받기 참 어려웠는데 챗봇으로 아무 때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는 점점 사용하기 편리해지더니 그게 충남대학교에서 AI 교육을 받은 결과였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과도 협력하고 서비스 품질도 좋아지고 노력하는 소진공 직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소진공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세마스 AI 캠퍼스를 총괄 운영했던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의 김용성 교수입니다. 충남대와 공단이 함께 추진했던 세마스 AI 캠퍼스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전 직원이 AI 리터러시를 갖추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전문성을 가진 직원 여러분께서 실제 업무 혁신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운영을 맡았던 저 또한 매우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공공 분야 AI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박태성입니다. 지금부터 공단이 추진한 여성선원 채용 및 양성체계 구축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미래상 순입니다. 먼저 공단 일반 현황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1997년 겨울 태안 앞바다의 유주선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기름 제거 자원봉사를 했던 사고인데요. 공단은 1997년 해양오염 방제조합으로 설립되었고 2008년에 현재 해양환경공단으로 확대되어 해양환경 보전, 관리, 개선 및 방제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비전 해양환경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국민의 코엠을 수립하고 2030 경영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소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바꾸는 사람들,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미래 해양 환경을 한 발 먼저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빈틈없이, 스마트하게,
혁신적으로, 생태적으로, 가치적으로 바꿔나가죠. 왜냐고요? 바다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양과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 우리는 해양환경공단입니다. 공단 임직원 수는 약 700명이며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선박 및 사업소의 기술직으로 구성됩니다. 조직은 본사 부산에 조사연구원 및 교육원이 있으며 전국 주요 항구에 12개의 지사와 선박 약 70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목적에 따라 청방선, 방제선, 예방선, 조사선으로 구분되며 주로 4명에서 6명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전, 방제, 예선, 교육 사업이 있으며 해양 공간관리, 해양 치유, 골재단지 관리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선원 채용 현황입니다. 공단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 채용을 확대하여 20년 기준 여성 근로자 16%로 기준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70척의 선박을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여성 선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성과였습니다. 군 경의 사례를 비교해봐도 선원 직군의 극심한 남성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국내 여성 선원 비율은 1%에 불과하지만 공단은 설립 이래 여성 선원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배를 타면 불길하다는 편견부터 배타적인 채용과 근무 환경까지 양성평등 정책과 현장의 괴리는 매우 컸습니다. 금여의 벽이 지속된다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저희는 3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여성 기술직 채용을 중점 과제로 정했습니다. 둘째, 정부의 선원 일자리 확대 정책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조직의 다양성 확대 및 ESG 가치 창출입니다. 여성 선원의 진입 장벽 해소를 통해 가장 보수적인 영역부터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로 인재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혁신은 3가지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우선 채용혁신입니다. 해양대학 대상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통해 여성 해기사들에게 중점 홍보하고 특정 성별 면접위원 비율을 제한하는 양성평등 채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둘째, 양성체계 혁신입니다. 여성 선원이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직무별 OJT 및 멘토링 등 온보딩 제도를 도입하고 5단계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혁신은 20년부터 단계적으로 3단계로 추진했습니다. 1단계는 제도 및 환경 개선에 집중했고 2단계는 실제 채용과 온보딩을 실시했습니다. 3단계는 23년부터 현재까지 제도 정책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전 소속기관 안전경영 인증 달성 및 안전 문화를 내재화했습니다. 또한 거칠고 힘든 선박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드론, AI 수상 로봇, 디지털 장비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업무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일심 동체 계획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별 모성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저축 휴가 확대 및 적극적인 육아휴직 대체 충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재해쓰레기 발생 시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도 시스템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여성선원 리더십 교육 및 사례 공유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력을 통해 21년도 여성선원 최초 채용 후 4년 만에 국내외 비율을 상회하는 여성선원 비율 1.8%를 달성했습니다. 장애인, 청년, 고졸인재 등 사회 형평 채용 지표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30년 여성선원 불모지에서 타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발전한 성과입니다. 정성적 효과로는 국정과제 이행 및 혁신 성과와 ESG 가치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의 대외 포상 및 인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공단은 2030년 글로벌 최고 수준인 여성선원 7% 달성을 위해 중장기 목표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여성 선장 및 기관장 양성을 위해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본격 가동하고 직무 범위와 역량을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협력도 확대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회사기구인 IMM을 통해 개도국에도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지난 5년간 제도, 인프라, 문화 등 통합적 혁신을 통해 30년 관행을 깨고 양성평등 실현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수성이 강한 현장에서도 양성평등 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선원들이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편견을 깨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에는 선도, 경계도 없습니다. 인사혁신에도 선과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양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공단의 인사혁신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근무혁신 분야입니다. 워라밸이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이뤄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인사혁신처,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렇게 세 곳에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각자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서 천혜 직원들의 복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화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력처 홍승현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상생복지팀장 노창우입니다. 네, 먼저 인사혁신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아무래도 정부 전체의 인사제도를 설계하는 만큼 근무 환경도 좀 선도적으로 바꾸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점심시간 단축 유연근무제가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이다 보니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외국의 경우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인사혁신처도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를 도입했고 직원들의 35%가 넘는 임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분 일찍 퇴근해서 육아나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직원들의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네, 30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사례입니다. 인공지능과 안전,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두 가지 주제를 결합해서 성과를 내셨는데요. 이 스마트한 작업 환경 조성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되어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라는 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AI를 업무에 도입하는 데 있어 이를 이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이제 AI를 결합해서 스마트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좀 핫한 주제를 가져오셨는데요. 엄마 중심의 육아 지원에서 더 나아가서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산업단지공단은 생활권 근무지 간의 미스매칭이 좀 많은 편인가 봐요. 이에 따른 직원들의 어려움도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공단은 전체 600여 명의 직원들이 전국 83개의 산업단지 현장에서 2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3분의 2에 달하는 직원들이 숙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잦은 이동 패턴으로 인해서 미혼자들의 경우에는 결혼 상대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혼한 후에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면서 육아하거나 임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인사혁신처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부 기관에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인사혁신처는 이 제도는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임신 공무원들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출생 시대인 만큼 임신 시기부터 배려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는 임산부들을 배려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스트레스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국도로공사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절약된 근무 시간을 일과 생활 균형에 활용하기 위해서 10분 단위 휴가, 이런 유연한 휴가 제도와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좀 잘 활용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10분 단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잘 활용했고요. 이제 10분 단위로 이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일과 가정 모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유연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시 한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일과 가정 양립이나 육아 지원 등을 위해서 제도, 환경, 문화 모든 방면에서 근무 혁신을 추진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도적으로는 전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언제 어디로 전보될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육아 부모들한테는 주거지 인근에서 최대 5년까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 집중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 돌봄 직원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서요. 특히 남성 직원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이나 육아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이 본 발표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드렸던 순서대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할맛 나는 인사혁신처. 어떻게 하면 일할맛 나는지 지금부터 인사혁신처가 추진한 근무혁신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인사혁신처 조직 구성원의 61%가 MZ세대입니다. 이는 인사혁신처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MZ세대가 유입되고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복무제도 담당 부처답게 유연근무 사용률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2024년 기준 유연근무 사용률은 95%에 달했습니다. 다만 유연근무는 시간과 장소 모두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용권이 시간 변경에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사용률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즘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유연근무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무 환경을 변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저연차 공무원, 자녀 양육 중인 공무원 등을 그룹화하여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지침의 첫 번째 과제는 기존 점심시간 1시간을 30분 단축하고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제도로 인사혁신처가 정부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요즘같이 점심을 간단히 먹거나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는 직원들의 문화에 딱 맞는 제도였습니다. 30분 일찍 퇴근하여 육아나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적 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임신 시기부터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이 필요함을 인지하였고 임산부들을 배려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정부 최초로 임신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시 대상자와 부서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임신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주도형 3단계 워케이션을 도입하였습니다. 1단계는 기존 사무실을 벗어나 청산의 혁신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단순 사무실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원격 근무를 실감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단계로는 청사 인근의 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체류형으로 세종시를 벗어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인별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체험과 체류를 통해 휴식까지 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격지에서도 업무 연속성은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창의력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혁신과 더불어 조직문화도 혁신하였습니다.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그만해야 할 우리처 내부의 조직 문화라는 주제로 과제들을 선정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직원 자녀 초청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할 때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요. 첫째로 점심시간 단축 유연 근무를 도입할 때 현행 규정상 점심시간 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즉시 도입이 불확실했었습니다. 이때 도입을 멈추기보다는 규정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입을 검토하였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소한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면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적으로 점심시간 근태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였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 업무 포털에 오후 근무 시작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용 원칙을 수립하여 직원들에게 안내하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점심시간 단축 유연 근무 사용을 안정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제 추진의 성과로 인사혁신처는 정부 최초 만족도 96%, 근무혁신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일할 만나는 근무 환경과 가정 친화적인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공직 문화를 개선하는 등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이러한 노력은 외부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해 주었는데요. 방송 및 주요 일간지 등 60여 개의 언론 매체에서 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지침과 관련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임신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는 가정의 달 특집으로 KBS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임신한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정부 부처도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인 여성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거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임신부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면서 만삭의 직장인이 마주했던 어려움이 한결 줄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실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제가 휴게실을 직접 찾아가서 쉬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친숙한 느낌이 드시나요? 촬영 당시 저는 임신 8개월 차였고 지침이 시행된 이후 매주 빠짐없이 재택근무를 했었습니다. 덕분에 재택근무일에는 출퇴근 스트레스, 주차 스트레스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재택근무의 효과성 또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직원들에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정부 최초로 시도한 점심시간 단축 유연근무와 임신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다른 부처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워케이션 또한 기관형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주도로 확대하여 원격 근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 근무혁신을 통해 이룬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복무제도 담당 부처로서 앞장서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근무혁신 실험과 제도화를 지속하여 일할 만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혁신! 인사혁신처 1등을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인력처 홍승현 과장입니다. 사람을 위한 AI 경영으로 안전은 업, 업무 부담은 다운, 행복 일터는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경진대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 관리를 위해 9천여 명의 임직원이 전국 80여 개 기관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 세계적 메가 트렌드인 AI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위험한 작업 현장을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행정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해진 근무 여건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유로운 휴가 제도와 가족 친화적 복지 제도를 도입해 직원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공사의 작업장은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의 노선, 강과 바다를 잇는 높은 교각, 산을 관통하는 터널 등 그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고속도로의 시설물, 특히 높은 교각이나 비탈면의 점검을 위해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올라가 눈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하지만 AI와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밖에도 좁고 폐쇄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점검하는 로봇독, 자율주행하며 경사면의 삭초 작업을 알아서 해주는 로봇 삭초기 등 도입을 통해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험에 노출된 작업 환경을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밴드, 스마트 안전고리 등 스마트 개인 장구류를 보급하고 작업장 AI CCTV를 활용해 작업자가 위험 행동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관리자와 작업자에게 알림을 발송, 경고하도록 하여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 로봇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독은 사전에 학습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주행 구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결함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의 업무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법령이나 매뉴얼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AI 업무 비서를 도입, 법령, 매뉴얼 등 약 5만여 건의 자료를 학습케 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AI 자동 작성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 요약, 초안 작성 등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 단축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채용 시 AI 면접관을 활용해 면접의 참고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의 배치와 직무 매칭에 AI를 활용해 직원 역량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인재 배치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업무에 AI를 도입함에 따라 연간 25,000시간의 업무를 단축하였으며 이를 환산하면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35분의 업무 시간을 단축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단축된 업무 시간을 활용, 직원이 즐거운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10분 단위 휴가 자동 승인 등 자유로운 휴가 제도를 만들었으며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해 직원의 일과 가정, 그리고 삶이 균형 있게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AI 시대에 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AI 경영으로 전환을 위해 AI 전문가를 내외부적으로 채용, 육성하고 고성능 GPU, 950TB의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인적, 물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AI 경영으로 전환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AI 디지털 본부를 신설하였으며 AI 디지털 혁신 대상을 매년 개최하여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로 기재부 지정 AI 선도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노동부 주최 안전보건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친화기업,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표준협회 선정 디지털 고객 경험 지수 1위 수상 등 대외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대한민국 AI 혁신대상 종합대상 수상, AI와 최신 기술을 활용한 경영선도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한 발짝 앞선 도로공사의 AI 경영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로공사는 AX365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 직원과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도로관리, 미래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X 혁신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목표로 합니다.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여 스마트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작업 안전을 확보하고 AI 비서를 활용해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화하였습니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일생활 균형에 활용하기 위한 선진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AI로 만드는 밝은 미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드론을 활용해서 교량을 더욱더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 상황을 AI가 잡아주니까 대응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반복 업무가 많이 줄었어요. 보고서 만드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회사 업무 전반에 AI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업무가 편해졌습니다. EXGPT로 야근도 많이 줄어들고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AI. 안전한 현장. 효율적인 업무. 행복한 일터. 안녕하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상생복지팀장 노창호입니다. 우리 공단은 이번 공모에 아빠가 함께 육아하는 맛돌봄 문화 정착이라는 주제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미, 울산 등 국가산업단지 35개를 포함하여 전국 총 83개의 산업단지를 관리 지원하는 현장 중심형 기관입니다. 직원들이 2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생활지와 근무지의 미스매칭이 심합니다. 현재 직원들의 71.5%가 주중에 숙소 생활을 하고 있고 주말 부부가 많이 양산되는 실정입니다. 입사 후 5년 이내 퇴사율이 15.6%에 이르는 통계 수치는 이러한 고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듣게 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 눈치 보지 않고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한 니즈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 잘하는 조직이 되려면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하고 가족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때 안심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 조성, 맛돌봄 문화 확산 정책에 부응하고자 아빠가 함께 육아하는 키콕스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 환경 구축, 문화 조성이라는 3대 추진 전략과 총 9개의 실행 과제를 도출하였고 효과적인 실행 체계 마련을 위해 24년에는 노사공동 일가정양립위원회를, 올해는 일가정양립과 직원 복지를 전담하는 상생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전략 중 첫 번째입니다. 우리 공단은 주 40시간 이내에서 유연근무를 적극 권장하여 직원 100%가 탄력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격지근무로 금요일 저녁 3, 4시간을 귀가에 소비하는 직원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여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두 번째, 전보 마일리지 제도는 대표적인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입니다. 언제 어디로 전보될지 예측이 어려워 개인의 삶의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직원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와 거주지 간 거리에 따라 점수를 월 단위로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희망 근무지에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직원은 가점도 부여됩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직원들에게 전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인사 공정성 확보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돌봄 환경을 위한 육아 집중 근무 제도도 있습니다.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출퇴근 권역 내에서 5년간의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맞돌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가족 친화적인 환경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단이 주도하여 7개 기관과 함께 150명 정원의 공동 어린이집을 건립하였고 혁신도시 내 4개 중소기업의 보육 수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소에 설치한 스마트워크 센터는 주거지 인근에서의 원격 근무를 통해 직원들의 이동거리 15만 킬로미터를 절감할 수 있었고 특히 육아 부모들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없다면 무용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가 충분히 성숙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어느 기관보다도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한 육아휴직의 경우 우리 공단은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엄마는 물론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난임휴직 신청자들은 100% 승인되고 있고 난임 치료비도 정부 지원금을 넘어 3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해 줍니다. 특히 다자녀 직원들에게는 승진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을 응원하는 문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숙제들도 있었습니다. 역차별 문제는 인사제도의 보완을 통해 불만을 최소화하였고 AI 활용 스마트 업무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부여된 연차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담당 팀장의 근무 평정 점수를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로서의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등 조직 문화 차원에서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성과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률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공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의 증가율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8.6%로 공공기관 평균 24.1%, 공무원 평균 39.2%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시간 제도도 남성의 사용률이 3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최근 아빠들도 아이들을 함께 육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의 맞돌봄 문화를 대표적으로 구현한 입사 12년 차 남성 A 차장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은 22년도에 남성으로는 공단 최초로 난임 휴직을 신청하였고 휴직이 허용되어 휴직 기간 중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잠시 복직을 하였다가 아이를 출산한 직후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공단은 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공백을 최소화하였고요. 올해 육아 3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의 근속기간 인정이 확대되자 A 차장은 휴직을 2년까지로 연장하여 맞벌이하는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남성도 눈치 보지 않고 난임 휴직을 활용하고 저출산 극복과 맞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행복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 조직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80% 이상, 육아시간 사용률 100%에 이를 때까지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 킥복스가 함께합니다. 네, 인재혁신, 근무혁신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제도혁신 분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법무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한국남부발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해양경찰청 인사함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경은 경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송소영 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부발전 인사부 차장 도현정입니다. 인사제도와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해양경찰청 사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경찰청은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으로 승진 가점제를 정비하고 승진 인센티브 정비 등을 실시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부처다 보니까 이 승진 관련 인사제도 정비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추진된 과제인가요? 네, 해양경찰청은 바다위 종합정부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해양주권 수호, 구조, 수사, 해양교통관제, 선박오염 방제 등 굉장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입직 경로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격증 등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현 시대의 트렌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승진 소요 최저 연수와 경력 평정을 줄이고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다 보니 의도와 다르게 가점의 영향력이 커졌고 가점 취득을 위한 과도한 노력이 업무 몰입에 집중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성과가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승진심사 가점제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의 사례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퇴직 공무원을 체류 상담관으로 다시 채용해서 활용한 사례입니다. 외국인들의 체류 상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283만 명입니다. 5년 내에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이나 취업,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고용주나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내국인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는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노하우 플러스 사회공헌 사업의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행히 전국 출입국 기관 최초로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금년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퇴직 공무원을 다시 채용하는 사례다 보니까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제도 혁신 사례입니다. 한국 남부발전에서도 AI 사원이 함께 일하고 또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최근 가장 이슈인 인공지능과 연계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AI 사원이 눈에 띄는데 발표자분도 좀 함께 잘 일하고 계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인사부에서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이나 규정 등이 이제 변경될 경우 AI 사원이 자동으로 요약해서 저에게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어서 제가 그 내용들을 손쉽게 체크하면서 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관리나 근태 관리처럼 이렇게 자동화, 반복된 업무들 같은 경우는 AI 사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줄여서 보다 많은 시간들을 고부가가치적인 창의적인 업무에 투자할 수 있어서 AI 사원과 매우 잘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우선 해양경찰청 측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진 가점제 정비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견은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50년 동안 증가만 하던 가점제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가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7%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약 2년에 걸쳐 개선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 공문 워크숍 등 10회 이상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수정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측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체류 상담관 제도가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금년 7월과 11월 두 차례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5점 만점에 4.8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앞으로 외국인 지원센터나 대학 등에 연계해서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맞춤형 체류행정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축적된 상담 서비스를 분석하여 외국인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출장 상담을 실시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쭉 발전되면 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국 남부 발전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현정 사장님께서는 AI 사원과도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AI와 협업하고 AI를 활용하며 인사 운영에도 AI를 반영해서 인사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3가지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사원을 도입한 것입니다. AI 사원 도입으로 연간 약 11만 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하고 비용으로는 약 22.8억 원의 비용 절감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력으로 환산하면 신입사원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명의 인력을 AI 사원들이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AI 케미를 우리 사내에 도입한 것입니다. 생성형 AI 케미를 사내에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약 46일 동안 사용할 실적을 보니까 한 280만 장의 A4 용지 분량의 문서를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길이로 따지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 60번 한 것으로 이제 환산되는 아주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직무 중심의 인사 운영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있는 K프로 직무 시스템입니다. 이 K프로 직무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의 94.9%가 제도 개선에 동의를 하였고 높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제도 혁신 분야까지 사례 들어봤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참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진 것 같은데요. 사례 발표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한경원 경위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일 잘하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추진한 승진 가점제 재구성 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차가운 바다 위 여러분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명의 해양경찰 구조대원이 신속히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십니까? 네, 당연히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오른쪽 구조대원이겠죠. 설마 이런 해양경찰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함정의 운항과 현장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해양경찰 함장과 헬기의 조종 능력이 요구되는 해양경찰 기장, 두 사람의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에 대한 승진 가점, 뭔가 조금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일 잘하는 해양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가점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격증을 정비하고 배점 상한을 2점에서 1점으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에 관련된 분야를 통합, 축소하고 업무 전문성 분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반영한 가점 분야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가점제 전면 개편이라는 도전을 해야 했을까요?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수색 구조와 안전관리, 해양범죄 수사, 교통관제, 해양오염 방제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위성을 통한 한반도 해역 관리까지 해양경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역량을 중심으로 인사체계를 개선해 왔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우수자가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 성적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승진 소요 최저 연수와 경력 평정의 반영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가점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경감 승진 대상자 중 60%가 자격증을 제출했고 가점 0.5점을 반영하자 순위가 28단계나 급상승하며 기존의 승진 후보자 배수 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람이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점이 근무 평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A와 B 사례를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의 경우에는 3단계에 걸쳐 금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가 B보다 1차, 2차, 3차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B가 가점 2점을 제출하자 총점이 더 높아졌고 순위가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점 취득 경쟁이 과열되고 직무에 집중할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시기보다는 승진 시기에 맞춰서 취득하거나 직무 연관성보다는 취득이 쉬운 자격증을 선택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방향으로 가점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첫째, 자격증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약 200종을 분석하여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단순한 자기개발이나 직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격증의 80%를 과감히 정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점 취득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둘째, 전문관 제도를 활용한 가점을 신설하였습니다. 경무 기피 부서를 포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전문 직위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승진 가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관 가점은 장기 근무를 유도하여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셋째, 저출생 정착에 동참하고자 출산과 육아가 많은 경장 계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다자녀 우대 가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과 일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정비인 만큼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기개발이 개인 역량 향상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개인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격히 추진하지 않고 다년간에 걸친 워크숍, 현장 설명회 등으로 제도 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회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개선 방향을 만들어 갔습니다. 기존에 가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인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가점 제도는 정말 일 잘하는 해양경찰이 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키워 직무 역량이 우수한 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인사문화 정착, 가점 취득 부담을 줄여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하고 직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50년 동안 유지되던 해양경찰청의 승진 가점제를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폐지보다는 조정의 방향을 선택하여 개인의 성장과 조직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 안에서 모든 기관이 사항에 맞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성과와 역량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동력을 확보한 해양경찰, 인사제도 혁신으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의 최전선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해양경찰. 우리 국민은 어떤 바다를 꿈꾸고 있을까요? 해양경찰에겐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름철에 사고도 많은데 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불철주야 해양경찰 수고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어선들과 싸우는 우리 해경을 보면 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방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시고 열심히 우리 어민들을 어족자원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송소영입니다. 한 노인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이 지닌 경험과 지혜의 소중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살아있는 도서관인 퇴직 공무원의 노하우를 민원 현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저희 기관의 외국인 체류 상담관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283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경상북도 인구 전체인 251만 명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5년 내에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은 전국 출입국 기관 중 최대 규모인 22만 4천 명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 창구 한 곳당 업무 처리량 또한 전국 최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민원 현장을 살펴보면 방문 대학 일수는 45일이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1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각종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하루 평균 39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인력 증원이나 조직 개편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안이겠지만 이는 단시간 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저희는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 공무원 노하우 플러스 사회공헌 사업에서 그 전략적 활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5년 1월 즉시 공모에 참여하여 3월 전국 최초로 출입국 기관에서 사업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5월 상담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관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드디어 6월 운영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4명의 상담관들은 단순한 퇴직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근무 경력을 보유한 출입국 행정 전문가이자 재외공간에서 근무하여 외국어에 능통하였고 체류, 국적, 사증 등 업무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 재직 기간 중 받은 훈포장이나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평가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들은 법령이나 지침 등 관련된 업무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고질적인 문제였던 방문 예약 대기일이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상담관들이 총 1,080건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12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심층 상담 수요를 해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과 11월 실시한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8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특히 체류 상담관의 친절도, 전문성과 상담 결과, 타인 추천 의향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퇴직 공무원의 30년 이상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이 민원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다른 기관에서 출장 상담을 문의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청에 방문해 상담을 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담 업무가 분리되면서 근무 경력이 짧은 민원창구 직원들은 상담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고 그 대신 핵심 심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업무 만족도 상승이라는 결론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체류 상담관님이 민원인에 대한 체류 정보를 미리 전달해 주셔서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 역시 서류 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 예약 없이 즉시 민원을 처리하였던 주요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말기암에 걸린 한국인 배우자를 간병하던 태국 여성 A씨. 상담관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 출국 위기에 처했던 우즈베키스탄 여성 B씨.
상담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동반 자격으로 변경을 안내하여 국내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이미 금년 말까지 연장 운영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45개 출입국 기관으로의 확산이 용이합니다. 이미 다수 기관에서 도입 문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행정 서비스 상향 평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상담관들로부터 실무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전수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국내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나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 등에는 외국인을 연계시켜 주어 우수인재 유치라는 국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살아있는 도서관인 퇴직공무원의 지혜를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하여 사람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위한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또 나온 내일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부발전 인사부 도현정 차장입니다. 네, 저희 한국남부발전은 오늘 AI와 함께하는 인사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AI와 함께 AI로 AI를 통한 인사혁신 3단계 모델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추진 내용과 과정, 또 장애 요인 극복 방법과 주요 성과,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확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진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전 세계가 AI를 통한 지금 경영체제 전환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남부발전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들은 석탄화력 폐지에 직면하였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자 평균 연령이 상승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인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 한 명 한 명, 직원 한 명 한 명의 직무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해야 될 때입니다. 이에 착안하여 저희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AI 사원이 수행하고 기존의 직원들은 고부가가치,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I와 함께 인사운영 전 단계에 단계적으로 적용한 3단계 인사혁신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는 국정과제 13번 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과도 결을 같이 하는 방향입니다. 네, 첫 번째 추진 내용인 AI와의 협업입니다. 전 직원이 매일 이 업무 수첩이라는 사내 플랫폼에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작성한 업무를 분석하여서 AI를 도움을 받아 분석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AI 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사원을 작년에 경영진이 참여하는 입사식 또 시행을 하고 또 휘장까지 경영진이 직접 AI 사원에게 부여함으로써 전 직원에게 AI가 더 이상 도구가 아닌 협업의 대상이고 존재라는 조직 문화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챗GPT와 같은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인 케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보고서 작성이나 이미지 생성 등을 케미가 직접 실행해주고 있고 이 부분을 직접 화면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잠깐 만나보았는데요. 이런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케미뿐만 아니라 AI 기반으로 부서별로 전문적으로 특화된 챗봇 또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중에 궁금했던 규정이나 예산, 휴가 관리, 근태 관리 등 단순한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챗봇에게 질문을 던지면 해소해주는 그러한 그 사내 우리 업무를 함께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사 운영 전반에 AI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인사 데이터들이 각각의 시스템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고 또한 수기로 관리되던 부분들을 AI의 도움을 받아 K-프로 직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직원들과 그리고 인사 담당자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AI 기반의 직무 적합도 분석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공석 보직이 발생하였을 때 전체적인 직무 분류, 직무 평가 결과, 그리고 직무 이력, 개인별로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모두 종합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풀을 제공해서 직원들의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향상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과들을 문제없이 추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었지만 지혜롭게 극복해냈습니다. 첫 번째 장애 요인은 이 업무 수첩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였습니다. 직원들의 매일의 업무 기록이 쌓이는 부분에 대한 반대가 극심했지만 경영진이 주관해서 전사, 경영 현안 설명회도 개최하고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플랜을 노동조합과 함께 협의해서 이 업무 수첩이 순조롭게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업무에 깊숙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AI 5대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사규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부분을 발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인 AI 혁신부 데이터 경영 TF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사내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서 누구나 열심히 직무 성과 중심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의 호칭을 처장부터 사원까지 프로로 통일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직무 성과만으로 승진을 시행하는 특별 승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AI 사원을 도입해서 연간 11만 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하였고 약 22.8억 원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신입사원 연봉 기준으로 약 50명의 역할을 AI 사원이 수행하는 효과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플랫폼 케미를 구축해서 평균 5시간에서 7시간 소요되던 보고서 작성 시간을 30초 만에 작성할 수 있도록 단축하였고 또한 하루에 10건 정도 검토하던 계약서 건수도 100건 정도 검토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케미의 성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K-프로 직무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 인사 혁신으로는 우리 전 직원들이 직무중심 조직인사 보수 체계에 94.9% 찬성하는 높은 수용도를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년 연속 직무중심 보수 체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혁신을,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채용과 배치, 평가와 보상, 인재 육성과 조직관리 혁신의 AI 기반으로 인사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국 남부발전의 인사혁신이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인사혁신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고의 자리는 누구에게? 인사제도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 남부발전.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한국 남부발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부발전 AI 사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회사 모든 직원의 응원과 마음을 대신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의 AI 사원 도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직원들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변화였습니다.
저 역시 그 과정 속에서 직원들을 지원하며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의 본선으로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변화가 한 부서의 성과가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만든 조직 전체의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한국남부발전 전 직원과 저 AI 사원은 모두 한마음으로 우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전이 대한민국 인사혁신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 9개의 본선 진출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모두 쟁쟁한 사례들인 만큼 벌써 심사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대회를 마무리하기 전 이벤트 문제 드립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기관은 분야에 상관없이 총 3개 기관인데요. 이 3개의 기관을 맞춰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내일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심사위원님들과 국민심사단, 청년 공직자 심사위원들께서는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한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이 된 대회인데요.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혁신 문화를 바꿔나가는 원동력이 된 대회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되고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